오늘 돈에 대한 솔직해지기. 돈은 벌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어. 월세는 받고 싶지만 상가는 싫어. 돈이 필요한 거지 부동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있죠. 오늘 주제는 이 돈에 대해서 솔직하기예요. 그냥 돈에 대해 솔직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내가 돈을 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정립에 돼야지만이 돈을 많이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돈에 대한 이 관념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에 대해 솔직해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 책 있죠.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이 책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복리 투자에 대한 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복리 투자를 모르고서는 투자를 논하지 말라. 복리를 모르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저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그대로 또 투자할 수 있고, 그대로 또 투자할 수 있고, 그대로 또 투자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많은 분들 저한테 물어봐요. 족장님이 가지고 있는 상가가 매입가 5억입니다. 1층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이곳의 시세는 6억 전입니다. 낙찰가 5억에 낙찰받아서 대출 90% 하면은 4.5억이죠. 그리고 보증금 5천에 월세 250.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족장님, 낙찰가 5억 원에 대출 90% 받고 5천에 250 하면은 내가 정말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돈은 어떻게 보면은 취등록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족장님께서는 이 5천에 250에 임대를 놓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가 뭐 한 150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달 순수익이 100만 원입니다. 족장님, 이 상가를 실투자금 2천만 원 딱 들어가고 나서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 그럼 팔 이유가 없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물론 그렇죠. 2천만 원 내고 한 달에 100만 원의 월세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를 세팅한 다음에 바로 매각을 합니다. 왜 매각을 할까요? 이 매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에 지금 투자금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생각은. 물론 실투자금은 2천만 원 들어가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 이 상가에 들어가 있는 돈은 1억 7천만 원 가량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제가 이 상가를 매각을 했을 때 가격은 6억 5천이거든요. 그럼 1억 5천의 돈이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가를 내가 지금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들어간 돈은 1억 5천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이 있다. 그러면 빨리 매각을 하고 다른 물건을 매입하는 것.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나름대로의 복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갈아타야죠. 그 돈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면은 저는 지금 100만 원에 대한 월세가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가의 장점은 이렇게 임대 세팅을 해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계속 베팅할 수 있어요. 왜? 공실이 아니니까.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이 임대료를 받으면서 내가 계속 저울질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매각한 차익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는 것. 저 나름대로의 복리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 동급이 잘 들어요. 이거는 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응용시켜서 그 다음에 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더 해보면은 2번 해봤잖아요. 그럼 또 응용시켜서 또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보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돈의 중력. 책에 보면은 돈의 중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성을 이해하고 주변을 끌어당겨 부피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많이 끌어당긴다. 재상승식 가정을 보면은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중력을 가지고 있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돈에 대한 솔직함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요, 그 방법을 통해서 복리를 일으키고, 그 복리를 일으키는 거는 1000배, 2배, 4배, 8배, 16배, 32배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거든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전업 투자자 어떤가요? 저한테 전업 투자자가 어떤가요?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전업 투자자 장점은 뭐예요? 시간. 보스가 없어서 신난다.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 다양한 물건. 몸이 편안해진다. 쫄려서 열심히 한다. 아, 진짜. 자, 전업 투자자의 단점은 뭘까요? 변환 끝 투자. 고정 수익이 없다. 불안함. 망하면 끝. 와이프한테 혼난다. 아, 네, 진짜. 맞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불안하고 고정 수입이 없고 망하면 끝이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업 투자자 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나의 월급보다 2배에서 3배는 월세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죠. 3억 정도 아파트를 2억 5천에 낙찰 받아서 3억에 매각한다. 수익 3천만 원. 지금 연봉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내가 지금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생각하니까 3억 정도 아파트를 2.5억에 낙찰받아서 3억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3천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나의 연봉은 3천만 원인데 1년에 두 건하면 6천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전업투자 좋지 않겠어? 왜? 전업투자자 하면은 매일매일 임장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동산과 컨택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딱 그 피부에 와닿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l라 하면은 봄에 500ml 퍼붓고 가을에 500ml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홍수가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대신 하루에 10ml씩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 연간 강우량이 1600ml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란다. 1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몰아넣는다고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굶어 죽은 사람 입에 고기를 넣어준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자, 어떤가요? 내가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루에 조금씩 내리면은 식물은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만. 미친듯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나요? 아니요. 농작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분명히 1년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 알지만은 그 한 건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감, 삶에 대한 피폐해짐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 몰라요. 근데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저의 그 투자금이 줄어드는데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되게 무엇이냐?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210만 원의 월세를 만들었고요. 80만 원의 이자를 내고 130만 원의 순수익으로 가지고 일단은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 투자는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정하게 돈이 들어온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 저거는 제 책에 대한 내용이고 요즘에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책 보셨어요?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여러분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돈에 대한 솔직해지기. 요거는요, 돈은 벌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어. 아니면은 월세는 받고 싶지만 상가는 싫어. 이런 건가요? 돈이 필요한 거지 부동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어떻죠? 부동산을 요거거든요. 돈을 벌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고 월세는 받고 싶지만 상가는 싫어요. 어려우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지 또 우리한테 부동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배우는 이유는 뭐죠? 돈을 벌기 위해서 벌고 싶은 거지. 내가 집이 100채 있으면 뭐예요? 살은 빼고 싶지만 먹는 걸 멈추기 싫어. 맞습니다. 아, 진짜 세라미스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저는 이것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썼던 블로그 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뭘 원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좋아하는데 왜 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못하는 게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쵸? 첫 발을 내릴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두려움 원해서 어떻게 할까? 족사부일체 이 길을 기다리는 것도 그런 거죠.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는 자신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족사부일체 2를 하고 싶은 것도 딱 이거예요. 물론 나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궁금할 때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보면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물어볼 사람이 없고 간접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해요. 투자 회사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투자 회사를 만들면은 3천만 원 가지고 3명 모아서 1억 원짜리를 투자하는 일,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족사불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작은 인원들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돈이 필요한 것이 부동산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가를 가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자신이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3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6천만 원으로, 이런 거, 이것을 공유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다 전재산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을 또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4천만 원 만들면 좋지 않을까? 6천만 원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뜬구름없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 4천만 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불리니? 라고 물어보면은 좀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해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저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생각이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경험 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난 돈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 돈이 필요한가? 경험이 필요한가? 돈과 경험이 다 필요해. 했을 때 저는 이랬거든요. 네, 일단은 뭐 하시고, 갑자기 너무 심오한 얘기 하다 보니까 덥네요, 갑자기.